출신이 인류세 하자. 지질학계 입장에서는 니네가 뭔데 남의 나라 머리를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인류세 이야기 계속 이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이제 인류세를 이제 1950년대부터 각종 그래프를 보면 그때부터 뭐 사회 경제적 그리고 뭐 각종 뭐 환경 지표, 과학적 지표들도 다 1950년대부터 뭔가 변곡점을 맞아서 급가속을 하는 막 그런 이제 그림을 보여서 이제 그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층도 우리가 꼽고 했는데 결국은 지난 3월 달에 국회로 치면 약간 상임위 같은 곳에서 이제 제4기 층서위원회에서 안 돼! 이런 거 없어! 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붙이게 됐다, 당분간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 이어갈 텐데, 이제 선배가 한국일보의 인류세 독서법 이거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막 이런 거 사실 쓰고 싶거든요. 이런 거 책 보고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책 보고서 이렇게 나의 생각과 이렇게 버무려서 하는 저도 칼럼 하고 쓰고 싶은데.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어디 세계일보 보고 있나? 거기 보니까 이 인류세 관련해서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이라는 책 이거 소개하신 거 봤는데 그 첫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아마 어딘가 인용하신 것 같은데 지질학계가 그려온 고요한 추상화를 인류세 주창론자들이 현대의 문제와 연관시킨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저도 이게 사실은 되게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제가 뭐 지질학자분들을 좀 약간 나쁘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니까 지질학적 시대 구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는 다 지질학자들이 중심이 됐을 텐데, 과학자 출신이 인류세 하자라고 했고, 처음 이거를 이제 인류세란 말을 썼다고 알려진 그 유진 스토머라는 사람도 생물학자고, 그리고 아까 그 칼럼에 소개하신 그 책 역시 대기과학, 지구시스템과학 이쪽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질학계 입장에서는 니네가 뭔데 남의 나라 머리를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도 사람이니까. 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멘탈리티가 네.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를테면 옛날에는 지질학자 하면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땅을 파면서 이런 거를 보는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의 어떤 지질학적 증거는 그것과는 달리 뭐 대기 시스템 화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제4기 연구자, 신생대 제4기 연구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이제는 네. 통합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류세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그때 워킹그룹을 구성한 거는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화학 다른 학자들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좀 혼합해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류세를 보려면 이제 새로운 측정 기법이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는데, 이를테면 그 위에 있는 제4기 층서위원회나 이제 층서위원회는 전통적인 지질학자이기는 하죠. 네. 아마 저는 그런 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질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스케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네. 몇억 년 지구가 태어난 뒤에 46억 년의 타임스케일을 살기 때문에 갑자기 인류세 실무그룹에서 70년 전에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기존의 학문이 해왔던 거와는 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질학에 어쩔 수 없이 있는 학문의 어떤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인류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번에 부결이 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너무 증거가 명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증거가? 이를테면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올랐고, 크로포드 호수에서 이제 마커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상급못을 결정을 하려면 사이트하고 마커가 있어야 돼요. 사이트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면, 그러니까 경계면, 네. 플롯세면하고 인류세면. 예를 들자면 KT 경계면이라는 게 있어요. KT 경계면이라고. 그게 운석이 맞아요. 지구로 딱 떨어져가지고 공룡이 멸종했잖아요. 근데 지층에서 KT 경계면을 보면 이 옛날 쪽은 공룡이 살았을 때는 이리듐이 별로 없었는데 그 뒤에 이리듐이 많아요. 이리듐은 이제 우주에서 발생하는 원소인데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리듐의 생성량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명확한 경계면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인류세 학자들이 크로포드 호수를 딱 보여주면서 명확한 경계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 1950년대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인공 방사성 물질 플루토늄 양이 확 튀어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어요. 아주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열을 가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미세먼지예요. 네.
그것도 갑자기 1950년 이후에 확 튀어요. 그것들을 마커로 하는 크로포드 호수를 칸금못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증거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질 학계 안에서는 인류세를 지지한다? 할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없었나? 소수였어요. 일단은 지질학계에서 지금 현대 지질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 분위기를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긴 시간을 다루는 멘탈리티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만났던 상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신생대 제4기 중에서 지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어떤 대기 측정이나 뭐 아이스코어, 뭐 빙하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해요. 지질학계에서 인류세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 이건 이제 어쨌든 안 됐지만, 뭐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전화 드렸을 때 무슨 인류세 책이 나왔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안 봤는데, 딱 서평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인류세란 논의가 워낙 다 여러 학문에서 같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학문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막 뭔가 통합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데, 동물 복지 이런 데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류세의 의미가 뭔지 궁금하고, 인류세란 용어를 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미 인류세는 지질학계를 넘어서 학문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연구하고 혹은 예술가들은 인류세를 대상으로 이제 예술 작품을, 최근에 재밌는 예술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경기 화성에서 쓰레기산을 한번 시출한 적이 있었어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네. 그래서 쓰레기산을 쭉 시출을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가 있고 네. 쭉 나오거든요. 네.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신문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추한 물질을 대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또 그런 예술가들도 있고, 네. 거기에서 당연히 지질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류세가 벌써 이미 지질학계를 넘어서 하나의 이슈 혹은 화두가 됐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요, 인류세를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고 안 봐요. 모든 주류 사회과학자들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자들 중에 인류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에 갔을 때 네. 그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인류세라는 이름도 이 사람들은 반대해요. 자본세를 쓰기를 원하요. 왜냐? 인류세라는 이름을 쓰면 네. 이 환경위기의 책임이 모든 인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환경위기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본세라는 이름을 쓰자고 얘기를 하면서 인류세의 기원을 그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 가서 만든 대농장, 이거를 기원이라고 봐요. 그때 자연에 대한 대폭적인 개조가 일어났거든요. 숲을 싹그리 없앴잖아요. 네. 없고, 그리고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그리고 서구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 동물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산업이 그때 시작했다라고 보죠. 거기에 찬성하는 과학자들은 또 어떤 국제표준 증서구역, 황금못을 가지고 왔냐면은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하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1600년대 초반에 훅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왜 그때 내려갔는가를 보면은 그때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뭘 가져갔냐면 천연두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 대륙에서 원주민들이 숲을 개간해서 하는 농업들이 일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숲이 다시 복원이 됐죠.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자본세와 비슷한 시기를 인류세의 기원이라고 보는 과학자들은 오르비스 피크라고 하는, 그때가 시발이라고 보는 네.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신석기 혁명 때 갑자기 또 이산화탄소가 확 올라요. 신석기 시대 때 숲을 개간해가지고 농업을 시작하고 또 가축을 만들면서 메탄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그 그래프를 또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네. 인간하고 동물 관계에서도 사실은 많이 그게 드러나요. 신석기 시대 때 만약에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한 거는 그때 사실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시켰거든요.
오르비스 피크, 자본세나 농장세라고 하는데 그때 1600년대에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보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생물종의 대이동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인간을 생물종이, 따라서? 네. 생물종이 그렇게 대서양을 건널 정도로 대이동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천연두가 가고 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왔다 갔다 가고 말은 미국으로 가고 담배는 유럽으로 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지구 역사에 없었던 생물종의 장거리 이동이 시작했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인류세의 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때 동물이 자원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냥 동물을 조금 소유해가지고 쓰는 정도라면 자본주의의 사실 실핏줄이 된 것들은 말하고 방랑이었거든요. 걔네들이 대량 생산해가지고 2, 3년 만에 그냥 거리에서 죽어요. 또 대량 생산해서 동물이 자원화되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때였고 그때 이제 그 운송수단으로만 됐었죠. 거의 운송수단이었고 1950년대 대가속기 이후에 동물이 대량 생산, 대량 상품화 돼가지고 고기로 되는 거죠. 이제 값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는 공장식 축산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류세 연구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연구가 지구상에 있는 그 포유동물의 무게를 다 잡았어요. 인간하고 가축을 합쳤더니 95%인가 98%. 그게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자기 스승이라고 했던. 네네네. 그쵸? 그분이 이제 역사, 환경사를 많이 다루는데 바칠라프 슈메리. 바칠라프 슈메리. 그래서 사실은 동물과의 관계도 그런 변곡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져요. 결국 이게 시점을 먼저 뭐 신석기로 볼지 콜럼버스의 뭐 신대륙 발견으로 볼지 1950년을 할지 뭐 시점은 다른데 결국 메시지는 인간이 얼마나 여기에 흔적을 남겼나 그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걸 언제로 볼 건가.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부결된 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시점을 구분하려고 하냐. 부결한 이유 중에 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류의 영향은 사실은 1950년대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인류의 영향을 1950년대 그렇게 가까운 데로 축소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1950년대 주의자들은 그거 맞다. 인류의 영향은 신석기 시대 때도 있었고 그때 있었는데 증거가 지질학적인 증거가 1950년대에 많기 때문에 그때를 시점으로 하는 거다. 이를테면 플라이스토세에서 홀로세로 넘어갔을 때도 갑자기 11,700년 전이 GSSP에 그때 꽂혀 있거든요. 11,700년 전에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다. 사실은 그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가 증거가 확 나타나는 11,700년으로 삼았을 뿐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향으로 지구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1950년 기점으로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로 한 것뿐이다. 우리는 인간의 영향이 그때 이전에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죠. 마지막 질문으로는 좀 소소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홀로 인류 새로 바꾸려다가 이제 불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신생대 제4기 홀로세 메갈라얀 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갈라얀 절이라는 게 가장 작은 단위이고 그게 이제 뭐 4,200년 전에 대규모 가뭄이 닥쳐서 막 뭐 이집트 무슨 뭐 그리스 이런 데 있던 문명이 이제 파괴된 그 시점을 이제 메갈라얀 절로 본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폭우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홀로세까지 가지 말고 그냥 메갈라얀 절만 좀 인류 절 뭐 이렇게 바꿨으면 오히려 그게 더 먹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인류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절로 하기에는 너무 짜친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부결시킨 학자들 중에 일부의 의견은 그냥 이거를 이벤트로 하자. 이벤트라는 게 지질학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질 시대를 바꾸지 않고 그냥 조금 길게 갔을 경우에는 그냥 사건으로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벤트는 어떤 지질 시대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네. 아직은 조금 확실하지 않으니 이벤트 정도로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죠. 오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좀 뭔가 이 인류세와 관련해서 우리의 좀 이해를 더 깊이 좀 이렇게 숙성시킬 좀 그런 책 같은 거 좀 혹시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이 인류세 책이에요. 네. 인류세 책인데 책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재작년에 출판이 됐는데 인류세 부결되고 난 상황을 앞에 좀 그 서문이나 이런 데 다뤘는데
제가 이 책이 좋다고 한 이유는 그 얀 잘라시에비치라고 레스터 대학에서 세계 인류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분과 줄리아 토마스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같이 썼어요. 사실은 인류세는 지질학만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그 요소들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총체적인 지질 시대를 이루기 때문에 뭐 역사학자의 시각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두 분하고 또 다른 과학자가 같이 썼는데 이게 괜찮다. 안 어려워요? 서평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약간 좀 어렵습니다. 네. 그거보다 조금 쉬운 네. 거는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네. 요건 좀 책장에 쉽게 넘어가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근데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인류세의 시작을 보는 관점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00년대에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수준 높은 분이시니까 이 두 책이 저는 어울리지 않을까. 네, 수준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